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식 트로섭입니다. 오늘은 트로트계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바로 1억 상금을 통째로 은인에게 줘버린 남자 강문경의 숨은 서사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국악도에서 무명 가수로, 그리고 40에 비로소 꽃피운 골렘 같은 인생 그래프까지 숫자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선택들이 이어지는데요. 대체 이 남자에게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기준을 뒤흔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가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다. 이건 그 흔히 소비되는 미담이 아니다. 이건 구조 자체가 비틀려 있는 서사다. 대부분의 오디션 우승 스토리는 정해진 결말을 향해 달려간다. 그날 무대에서 인생이 바뀌고 상금과 스포트라이트가 주인공의 손에 올라앉고 환호와 눈물이 뒤섞인 채 해피엔딩 자막이 깔린다. 그런데 이 남자의 결말은 정반대 방향으로 꺾였다. 상금 1억, 세금 제외 실수령 7,800만 원. 그리고 그 모든 돈을 자신이 아니라 은인에게 통째로 넘겨버린 남자. 이름은 강문경.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묻기 시작했다. 저 사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여기서 기자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이 남자는 오늘 하루 잘 노래해서 스타가 되고 싶은 평범한 참가자가 아니었던 것인가? 이 남자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인생을 쓰고 있는 것인가? 상식과 계산기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수치가 눈앞에 펼쳐졌다. 7,800만 원, 서울 원룸 수십 개 보증금이 될 수 있는 돈, 수년간의 생계를 버팀목 삼을 수 있는 금액. 특히 무명 가수에게는 피와 땀과 눈물이 한꺼번에 응축된 생존 자본 같은 돈이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을 아무렇지 않게 놓아버렸다. 아니, 아무렇지 않게가 아니다. 너무도 확고한 얼굴로, 너무도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놓아버렸다. 제 인생은 그분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드리고 싶어. 겉으로 보면 율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넘겨버리기 쉬운 장면이다. 하지만 기자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율이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기 때문이다. 나를 키운 사람에게 돌려준다. 라는 말 속에는 그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을 자기 영달의 누적 그래프로 읽는다. 더 많은 명예, 더 높은 수입, 더 화려한 내 이름의 줄 세우기. 그러나 강문경은 인생을 빚의 노트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오늘 이 무대에 서기까지 빚진 사람들, 손 내밀어준 손길, 포기하지 않도록 버티게 해준 그 시간들. 그가 보는 인생의 그래프는 올라가는 선이 아니라 하나씩 지워가는 체크리스트에 가까웠다. 이 기묘한 철학은 그의 과거에서부터 서서히 모양을 드러낸다. 그는 원래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판소리를 전공한 국악도 중앙대학교 국악과에 입학한 엘리트 코스의 학생이었다. 누구나 부러워할 안정적인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국악계를 대표하는 소리꾼의 길, 전통예술의 계승자라는 자부심, 탄탄한 커리어.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 길을 과감히 덮어버리고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 가수의 길로 걸어 들어간다. 주변에서는 물었다. 왜 그 좋은 길을 두고 왜 굳이 힘들고 배고픈 길로 들어가느냐고. 그러나 그는 말한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마치 본인조차 정확한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끌림이, 어떤 소명이 그를 끌어당긴 것처럼. 국악 시절의 동료들은 기억한다. 연습실 가장 구석, 누구보다 먼저 와서 목을 풀던 한 학생을. 남들보다 오래, 남들보다 조용히, 그리고 남들보다 집요하게 소리를 갈고 닦던 사람. 휴식 시간에도 복도 한쪽에 서서 혼자 눈을 감고 호흡을 다듬던 모습. 그에게 노래는 단순한 재능의 문제가 아니었다. 거의 수행에 가까운 집요함이었다. 그래서였을까? 길이 막힌 순간에도 그는 돌아갈 줄 몰랐다. 판소리에서 트로트로, 국악 무대에서 대중음악 무대로 이동하는 그 과정 역시 화려한 대비가 아니라 서서히 굳은 살을 늘려가는 고된 시간이었을 뿐이다. 무명 시절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숫자 1억의 무게가 더 선명해진다. 식당 구석에서 10명 남짓한 관객을 상대로 노래하던 밤, 야시장 트럭 무대에서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간판 불빛 아래 서 있던 밤, 결혼식 축가를 부르면서도 신랑 신부가 아닌 조용히 박수치는 몇몇 어르신의 눈빛을 더 오래 기억했다는 고백. 가르치고, 혼내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돕고 그러면서도 냉정한 업계의 시선을 버티게 해주어야 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녀 역시 수없이 흔들렸을 것이다. 이 아이가 과연 떠오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맞는 걸까?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을 버티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결과가 바로 그날의 결승 무대였다. 그래서 강문경에게 1억 상금은 단순히 자신의 몫이 아니었다. 20년의 인내와 기다림, 수없이 좌절했던 밤들의 집합체였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망설이지 않았다. 보통의 가수 서사는 이렇다. 20살 무렵 발탁된다. 어느 오디션이나 방송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30 전후로 전성기를 맞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잊혀진다. 그런데 강문경의 인생은 거꾸로 움직였다. 20살에 발견되었지만 진짜 인생이 열리는 건 40 언저리였다. 젊을 때 터지고 나이 들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젊을 때 묻혀있다가 나이 들어 세상 위로 떠오르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한다. 타고난 골렘 같은 가수라고. 골렘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흙을 쌓고 모양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완성되는 순간 모든 시선과 기가 한꺼번에 그 존재를 향해 빨려 들어간다. MBN 현역가왕에서의 강문경은 딱 그 골렘의 순간을 보여줬다. 초반 라운드에서 그는 폭발하지 않았다. 드라마틱한 다크호스 편집도 없었다. 화면 분량도 많지 않았다. 조용히 무대에 올라와 노래하고 조용히 내려가는 참가자 중 한 명에 불과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외적 북소리가 울릴 만한 장치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후반부 모든 참가자가 마지막 방어선을 치는 구간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오랜 시간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리던 거대한 식물의 줄기가 갑자기 토양을 뚫고 치솟듯 그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간 이 남자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사람들까지도 그날만큼은 채널을 돌리지 못했다. 그의 노래를 들은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 사람은 고음에서 지르는 게 아니라 삶에서 지른다. 음정과 박자 뒤에 숨은 시간의 결이 귀에 들린다는 뜻이었다. 판소리로 단련된 단단한 발성, 국악 특유의 깊은 호흡, 그리고 트로트의 애잔함이 뒤섞인 하이브리드 보컬. 잘 만들려고 애쓴 합성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자연스럽게 겹겹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결 같은 목소리. 그래서일까? 그의 노래를 듣고 울었다는 사람들 중에는 트로트 팬도, 국악 팬도, 장르와 상관없이 그저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들도 있었다. 흥미로운 건 그렇게 폭발했음에도 최종 결과는 7위였다는 점이다. 숫자만 보면 조용한 7위, 적당히 선전하고 사라지는 참가자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업계 평론가들의 해석은 달랐다. 7위까지 올라왔다가 끝난 사람이 아니라 7위부터 시작하는 남자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의 절정이 아니라 출발점 선언에 가까웠다. 오디션 참가자로서의 라벨이 떨어져 나가고 늦게 발견된 변종 가수라는 새로운 분류표가 그의 이름 옆에 붙기 시작한 시점. 산업의 통계와 순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서사의 기묘한 방향 전환이 일어난 자리였다. 40이라는 나이는 보통 안정과 타협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남자는 40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기존 구조를 거꾸로 걷고 있다. 더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에도 그는 일부러 더 험한 길로 발을 옮기고 있다. 트로트 시장의 경쟁은 치열하고 팬덤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수많은 숫자가 그의 이름 옆에 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의 머릿속에는 아마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았는가? 그래서 기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다. 강문경의 인생사는 이상하다. 그래서 매번 흥미롭다. 그리고 이 남자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또 하나의 비정상적인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을지 모른다. 다음 장면은 어디에서 열릴까? 언젠가 또 다른 무대에서, 또 다른 숫자와 또 다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을 것이다. 저 사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때도 아마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일지 모른다. 잘못된 건 당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아름다운 한 사람의 서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